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를 위한 전공서적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개념에 대한 책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유형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특정한 책을 소개해드린다는 게 상당히 좀 신중하고 또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선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의 책들,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 6권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보시거나 이미 보고 계셨을 수 있는 책인데요. Orthopedic Physical Assessment라는 책입니다. 특히 진단과 평가에 내가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100권의 책을 한 번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100번 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요. 한 번 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셨다면 다시 두 번째 정독하시고 또 세 번째 정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책이고요. 특히 이 책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전연차 선생님이라면 딱 캐치하셔야 될 부분은 문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문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그때마다 이 책을 권해드리는데요. 각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일 앞에 보면 증상의 개념과 또 치료사가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환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서 각 챕터에 나와 있는 제일 앞부분, 이 부분의 내용을 제일 많이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이 문진에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들어가야 이제 스페셜 테스트, 또 이학적 검사, 그와 다른 어떤 부분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를 선택해야 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고민하시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책은 바로 Myofascial Pain and Dysfunction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특히 근육에 기인하는 통증, 통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우리가 근육에 이해하는 통증 하면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떤 통증은 정말 관절에서 오는 통증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통증은 정말 신경에서 나타나는 통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육에서 나타나는 통증은요. 다양한 형태의 레퍼드 페인을 구사할 수가 있고 이게 마치 라디큘러 페인과 같은 패턴을 띠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각 근육들에 대한 각각의 증상들은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이해하고 또 숙지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물리치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과 만나게 되면 어깨, 허리, 골반, 그리고 목, 그다음에 고관절 이렇게 주된 부분이 아마 이렇게 5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근육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서요. 그 각 근육이 일으킬 수 있는 통증의 유형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 페인 맵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면서 가령 예를 들면 이거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트리거 포인트와 피리포미스 트리거 포인트. 이 각각의 트리거 포인트가 통증을 일으킬 때 그 통증이 나타나는 영역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느낌과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영역이 중첩된다면 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와 피리포미스가 나타나는 통증의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한 차이점을 구별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리고 이제 실무를 위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내용을 내가 환자에게 적용해 가면서 정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낼 때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공부했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건 시험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을 여러 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에 기인한 트리거 포인트로 인한 레퍼드 페인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이 책에 보는 방법 혹은 방식을 한번 바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 또 이제 이번에 국가고시를 보시고 이제 내년에 병원으로 취업하시는 신규 선생님들도 이 앞서 소개해드린 올소페딕 피지컬 어세스먼트라는 책과 마이오파셜 페인 디스펑션이라는 책, 이 책 같은 경우는 평생 보는 책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하는 동안은 정말 평생 보는 책이기 때문에 소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느 한 부분으로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백페인, 허리골반 통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부분이 골반 그리고 허리일 겁니다. 자, 좀 심화 학습으로요, 이제 선생님들이 좀 깊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단연 골반 쪽에서는 펠빅 거들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골반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과 더해서 골반이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기능이 고관절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또 고관절뿐만 아니라 무릎과 앵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시각을 분명하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이제 이 책을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룸바 페인, 백페인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시도록 또 백페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 골반 펠빅 거들이라는 책과 백페인이라는 책은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책이에요. 자, 이 책 두 권을 같이 공부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앞서 소개해드린 펠빅 거들이라는 책과 이 책의 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 그걸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미묘한 그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내용과 또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룸바 펠빅에 대한 통증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느 한 컨셉에 우리가 휩쓸리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컨셉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미세한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면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환자들은 어떤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자에게 이루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펠빅 거들과 백페인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이전 목록에서 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라피틱 엑서사이즈 포 룸보펠릭 엑서사이즈, 스테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엑서사이즈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동치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따라오게 돼서 공부해야 되는 부가적인 내용들 중에 호흡이란 방대한 내용이 있고, 또 펠빅 플로어 머슬에 대한 기능, 그리고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그리고 오블리크 머슬들에 대한 근육 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큐잉하고 우리가 환자에게 지시해야 되는지, 혹은 회원들에게 어떻게 가이딩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연 으뜸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진단 초음파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들이 보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분명히 도수치료로 우리가 좀 퀄리티 있는 치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좀 팔로우업을 더 증가시키고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브랜딩하면서 차별화시키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운동치료를 어느 정도는 마스터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폴 하지스 교수님은요, 우리 한국에도 한두 번 정도 오신 경험이 있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펠빅 거들, 백페인 이런 책에 더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개념과 같은 이 책까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풍성한 내용의 백페인을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에 더해서요, 하나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는
무엇으로 치료를 합니까? 결국에는 손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무를 하는 중에는 심플 매뉴얼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기본 루틴만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도수치료 타임이 없을 때는 심플 매뉴얼 쪽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또 도수치료가 있을 때는 도수치료 쪽으로 가시고, 또 다양한 이런 형태의 근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손의 감각을 우리가 정말 퀄리티 있게 익히고 싶다 하면 어떤 기준, 어떤 골든 스탠다드가 있어야죠.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룰이라는 것이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촉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스텝 바이 스텝이 되고 싶지만 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가이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레온 샤이토프라는 분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MIT에 굉장한 공헌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저자들 중에 보이시는 이름, 토마스 마이어 같은 경우는 아나토미 트레인이라는 개념의 저자이자 이 개념을 집대성한 분이기도 하죠. 자, 이 책은요, 이 레온 샤이토프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엮으면서 정말 핸들링, 우리 촉진, 그리고 어떤 부분을 판별하고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실려 있는 레퍼런스들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단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의 핸드, 특히 촉진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 그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언급되어 있기도 해요. 정말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또 체계화시키면서 정말 아름다운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 책에서는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총 6권의 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년부터 혹은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지만 다시 정말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시면서요, 준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지금 도수치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이 책들을 정말 깊게 파 들어가실 필요가 있고, 또 전연차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좀 전략을 가지고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분포도를 한번 조사해 보면 요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어깨 통증의 환자들이 많으신가요? 선생님이 직접 보는 환자들의 분포도 말이죠. 만약에 요통이 많다 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책들, 펠빅 거들이나 백페인, 그리고 룸보 펠빅 스빌라이제이션, 이 책들이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1, 2년 차 때 이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셨으니까 1년 차 때는 좀 놀다가 2년 차, 3년 차 되면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1년 차 때부터, 지금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접수하시는데 보면요, 학부생들도 접수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빨리 준비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1, 2년 차 때의 노력을 제대로 하시면, 준비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3, 4년 차 때 이제 도수치료를 시작하실 때 이제 밑거름이 굉장히 됩니다. 특히 이제 면접을 보실 때요, 아마 그 병원의 면접 이력서를 받는 실장님들이나 이제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수치료 경험이 없으신지, 혹은 경험이 없다면 일반 매뉴얼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자 문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환자 케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상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병원장에게 이제 컨펌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컨펌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 보여서, 정말 인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잘 보여서 도수치료를 내가 배정을 받고 또 담당 치료실에서 내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 능력이 준비가 된 분과 안 된 분의 차이는 큽니다. 팔로우업이 쉽게 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팔로우업 강의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데 벽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1, 2년 차 때 뭐 여유를 갖고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수치료를 목표로 하신다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책 6권은 한번 깊게 봐주시고 정말 전략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도수치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특히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이건 연차를 막론하고 다 중요한 책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어느 시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자, 이 책을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도수치료를 하시는데 그 길이, 나아가시는 길이 정말 순조롭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